4번 문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나오는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우리 노트는 42페이지에 아마 39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겠죠. 네. 39페이지에. 그 다음에 뭐 요약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 대상 건축물을 보면은 첫 번째, 증축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 개, 재축,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 재축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3m 이하의 증축, 높이 3m 이하의 증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축이죠. 신축할 때는 첫 번째 어디서 하냐라는 거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즉 한마디로 촌에서 하죠. 촌에서 지으면서 and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3층 미만인 건물. 그래서 이걸 2미, 3미라고 했죠. 그래서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인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수선인데 대수선할 때도 규모는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2미, 3미인 대수선이거나 또는 규모가 2미, 3미인 건물을 대수선할 때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래서 아까 우리 대수선에는 보면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 대수선이었죠.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공장이죠. 공장은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요걸 5.2공장이라고 했죠. 5.2공장. 그 다음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첫 번째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건물. 두 번째는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내지는 작물 재배사. 이러한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하고 지을 수 있죠. 이게 신고 대상 건축물. 계속 보고 외우고 보고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4번 문제에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겠죠. 다만 이번에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자,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일 때에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으니까,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이라는 건 2미, 3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확한 지문은 아닙니다.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봐두고, 3번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하는 행위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뒤에 건 좀 봐두죠.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 그래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허가받을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죠.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고 5번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군에서 건축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허가를 한다. 아니죠. 시나 군에서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 보면은 허가권자에서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 2명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도지사, 그 다음에 국장. 도지사나 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나 국장이. 그 다음에 2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 소지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뭘 하면 되죠? 협의.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 허가권자의 국장, 도지사 나오면 안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허가권자에는 국장, 도지사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이런 것들. 국장이나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4번.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지만 시나 군에서는 허가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하고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문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권원을 확보했을 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권원을 확보하면 안 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 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소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21조를 준용한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게 그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권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연면적의 20%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창고. 일단 공장 창고는 제외가 되고 연면적의 30%,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 그래서 창고나 공장은 제외되니까 이것도 빠져야 되죠. 3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규모가 틀렸어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서는 규모가 없었죠?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4번이 정답. 다음,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 2층 공동주택. 역시 규모가 틀렸습니다.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8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 21층 이상인 건축물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의 공장. 자,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장은 여기 없죠.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이 사전 승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여기는 규모는 따로 없죠. 그 다음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여기 숙박시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맞죠. 그 다음에 9번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건축주가 공사 현장을 방치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에는 안전관리나 미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조치를 안 하고 도망갈까봐 받아놓는 돈이 안전관리 예치금이죠. 해서 보면은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현장을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할까봐 돈 받는 게 안전관리 예치금. 해서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의 1%,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비의 1%만큼을 예치하게 합니다. 이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죠. 3번.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분양 보증이 된 건축물이라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 3번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예치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금을 예치해야 한다.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예치금이라는 건 안 할까봐 맡겨놓은 돈이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는 반환을 합니다. 공사 완료됐을 때는. 다만 돈을 맡겨놨으니까 이자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다만 보증서를 맡겨놨을 때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인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 현장의 미관 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맡겨놓은 돈이니까 그걸 써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면 주변 건축물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요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건지만 좀 기억하죠.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첫 번째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죠. 두 번째는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요 두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합니다. 첫 번째,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건 초고층 건축물. 두 번째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안전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보죠. 안전영향 평가 대상. 그래서 처음 기역에는 초고층 건축물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뒤에는 16층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예외적 불허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다른 것. 해서 자, 허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건축 허가가 교육환경이나 주변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에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가야겠죠. 니은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 디귿에는 국계법에 따른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래서 기역에는 건축위원회, 니은에는 위락시설, 디귿에는 방제지구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3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2년이나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을 안 할 때,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역에는 2년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건 1년. 그 다음 3번에는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그래서 2, 1, 6개월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허가 및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아까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 거.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다만 나머지 2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착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매도 청구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아까 잠깐 했었는데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받을 수 있는 사항, 가치 허가나 승인, 인가 등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되게 많습니다. 약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은 싹 다 옳은 지문. 대신에 국계법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의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축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틀린 지문. 대신에 반대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옳은 지문.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때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건축법에서는 15일. 그래서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법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국계법이나 개발법에서는 20일, 정비법에서는 30일, 건축법에서는 15일, 주택법에서는 다시 20일입니다.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그 다음에 5번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애들, 낙가무라 같은 애들은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죠. 그럴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감정가가 아니라 매도 청구할 때 일단 시가로 하는 거죠. 근데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건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앞에 말을 잘라놔가지고 뭐 정확한 지문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죠. 그 다음에 15번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공사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아니고 건축 공사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착공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착공하기 전에. 그래서 허가에 가름해서 대신 신고하고 착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건축 공사 후가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는 거죠. 착공하기 전에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번 건축 허가의 의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건축 신고에 관해서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는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렇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까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도 상실된다. 그 다음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옳은 게 3번이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건 1년. 그 다음에 5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자, 착공 신고를 했죠. 이 신고라는 건 착공 신고를 하는 착공신고. 착공 신고를 하면은 신고일로부터 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처리해서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심의, 동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고 수리 여부니까 요거는 네. 그 다음에 16번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단층의 건축물은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요거는 좀 거기 16번 문제 (1번) 지문에 85제곱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내란 말을 지워버리죠. 그래야 정확해집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시험에서 숫자가 나오고 지금처럼 85제곱미터가 나오고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게 붙었을 때는 요 앞에는 반드시 우리가 법전에서 배웠던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책에서 배웠던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쪽에 한번 볼까요? 소규모 건축물 중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하고 짓는데 지금은 문제 85제곱미터 이내라고 했죠. 이내라는 말은 이하랑 똑같은 말인데 이걸 85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건 100제곱미터 이내라고 해야죠. 100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내에 당연히 85제곱미터 이내는 포함이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나오면은 그 앞에는 책에서 배웠던 숫자인 100제곱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으로 바꾸려면 이내라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옳은 질문이 됩니다. 이내라는 말을 지우셔야 되고 2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네, 건축 허가라는 건 이 건물에 대한 대물적 행정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건축 허가라는 건 아까 기속행위입니다. 즉 허가권자한테 재량이 없죠. 두 번째는 대물적 행정처분이라는 거. 대물적. 즉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갑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갑에게 건물을 지어라.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갑이 짓든 을이 짓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사람을 바꾸는 행위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런 사람을 바꾸는 행위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사람 바꾸는 건 신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아니죠. 여기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지만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였다. 건축 신고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중 건축의 종류 중 변경하기 전에도 신고 대상이었죠. 근데 변경하고 나서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 신고를 한다. 이런 5번 지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예. 신고 대상 건축물이고 변경하고 나서도 신고 대상이다. 이럴 때는 건축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은 신건축이니까. 그 다음에 17번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죠. 신고 대상 건축물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보면은 기억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래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죠.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2미, 3미인 건축물의 건축. 자, 촌에서 하면서 규모가 2미, 3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지만 방제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됩니다. 지금 문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3번 디귿에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니까 200제곱미터면 이건 안 되죠. 미만이어야 하니까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거.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이니까 역시 신고하고 할 수가 있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증, 개, 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거. 그래서 증축할 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 바닥 면적. 그 다음에 높이는 3m 이하. 둘 다 맞고. 산업단지 안의 건축하는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층 이하 또는이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하, 이고 2층 이하인 공장. 엔드입니다. 엔드. 이거 오이 공장이라고 했죠? 여기. 500제곱미터 이하, 이고 2층 이하인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인 공장. 그래서 또는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인 공장. 그 다음 4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미, 3미인 대수선을 말하는 거죠. 2미, 3미인 건물의 대수선. 그 다음에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400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런 것들 읍면지역에서 건축할 때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은 3번이 정답이고 19번. 바닥 면적이 각각 9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허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각 90제곱미터인 3층의 건물은 연면적이 270제곱미터니까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고 지어야 되고 이러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연면적 합계가 21층,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의 대수선 2미, 3미인 건축물 역시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즉 10분의 3을 증축하는 것도 30% 이상 맞죠.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 동그라미 알겠죠?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에는 광역시장을 허가를 받는다. 아니죠.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이 나오는데 20번에 틀린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제한기간은 2년 그리고 연장은 1년. 틀렸죠.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대상구역,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 네, 그래야죠. 규제를 할 때는 항상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1번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네,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할 경우 그 제한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가 2년은 아니죠. 원칙 2년으로 하고 연장을 한 차례 1년 할 수 있으니까 최대로 제한하면 3년까지 제한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무부 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제한하는 사람은 국장이. 그래서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국방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는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지 시,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 대상, 지역 등을 정해서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얻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제안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장이나 시, 도지사는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하나 주민의 의견 청취는 필요 없다.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부터 건물의 종류가 나오죠. 건물의 종류랑 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가설 건축물이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